오늘은 이명 환자라면 누구나 주의해야 될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현재 가지고 계신 이명이 심해지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컴퓨터입니다. 단순히 제가 컴퓨터라고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 작업 또는 컴퓨터로 하는 게임들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스트레스라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나 게임하면서 엄청 재밌는데? 스트레스 아닌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뇌의 부속기관이기 때문에 뇌의 과부하를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 안 계시다고 부모님 안 계셔서 게임을 20시간 했어요. 그러고 이명 생겼어요. 하고 오는 청소년들도 상당히 많이 보았습니다. 뇌에 과부하 걸린 스트레스 때문이죠. 또 귀는 눈과 연동돼서 눈이 너무 많은 움직임, 게임을 할 때 보면 이제 동체 시력이 계속 발생이 되면서 눈을 흔들게 되거든요. 그럴 때 나타난 과중한 시각 정보가 뇌에 과부하를 주면서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는 달팽이관이나 전정기관에 이상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어폰입니다. 헤드셋 이런 걸 사용하면서 음악을 많이 듣죠. 그리고 저는 이제 무선이어서 오히려 휴대성이 더 편리해서 지하철이나 주변에 걸어 다니시는 분들 보면 상시로 이어폰을 끼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것들이 일종의 스피커 확성기 역할을 하는 것이어서 특히 귀에 해로운데요. 특히 전자음, 스피커를 통해서 오는 것은 저희 목소리에서 나오는 소리보다 소리가 변조돼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4000Hz 영역을 강하게 타격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시는 삐 소리가 바로 4000Hz 영역에 해당이 되는데, 가장 흔한 이명 소리에 해당되는 이유도 전자기기 사용, 이어셋, 헤드셋 이런 것들의 원인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40분 정도 사용했다면 한 10분 내지 20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가져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수면과 관련된 것입니다. 수면을 하는 과정 중에 뇌척수액이 뇌를 잘 씻어주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뇌파가 델타파에 떨어졌을 때 깊은 숙면을 통해서 머리가 맑아지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청각이 푹 쉬어졌을 때 이명이나 난청의 발생을 막을 수 있는 것인데, 수면을 잘 하지 못하면서 이명 치료를 하게 되면 이명의 손상 부위인 유모세포가 밤새 과열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악화되거나 치료가 더디게 될 수 있습니다. 수면을 길게 충분하게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취해 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수면을 많이 취하더라도 밤낮이 바뀌면 문제가 됩니다. 나 8시간씩 자는데 낮에 자는 분들 있죠. 밤에는 멜라토닌이 나오게 됩니다. 생체시계는 햇볕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100만 년 전부터 인간이 살아오면서 유전적으로 생체시계가 해가 진 시간에 멜라토닌을 분비하도록 진화되어 있기 때문에 송가체에서 멜라토닌을 그 시간에 많이 분비하죠. 특히 11시부터 3시 사이에 가장 많은 수면 유도 물질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업무를 보시고 그리고 낮에 해가 뜬 다음에 수면을 취하시는 분들, 특히 집중도를 높여야 되는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는 게임을 하면서 친구들과 단톡방에서 새벽까지 만나야 되는 청소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수면 시간 8시간을 가졌지만 수면 유도 물질이 나오고 또 수면 유도 물질이 세포 재건 과정을 거쳐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밤에 그 시간을 일하는데 할애했기 때문에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고 미세한 스크래치가 뇌에 발생하면서 그것이 달팽이관에도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회복에 더딘 속도를 보이기 때문에 이명 치료가 잘 되지 않습니다. 밤낮을 바꾸는 생활 꼭 피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커피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커피를 한 잔 정도, 그것도 낮에 해 뜰 때 마시는 것까지는 무난하겠으나 2잔이 넘어가고 또는 6시 이후에 커피를 드셨을 때, 심하신 분들은 오후 점심시간 이후에 커피를 드시면 밤에 수면에 방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 당연히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명 치료에 나쁜 영향을 주겠죠. 3잔씩 커피를 드시게 되면 누구나 이명 치료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권하지 않습니다. 혹간 짠 음식을 무조건 절제해라, 저염식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반대합니다. 평상시에 너무 짜게 드신 분들에 한해서 짠 음식을
절제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실제로 짠 음식에 들어가 있는 염소와 나트륨은 체내에서 여러 가지 좋은 반응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염증을 없애기도 하고 독소를 없애주기도 하고 이제 바이러스에도 이제 저항성을 갖게 해주는 그런 선기능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너무 짜게 먹는다고 걱정하여 저나트륨식을 하게 되면 저나트륨이 오히려 항상성, 저항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염분의 섭취는 권장사항입니다. 내가 평상시에 짜게 먹었고 짠 음식을 먹었을 때 이명이 심해진다라고 느끼셨던 분에 한해서 짠 음식을 절제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그 다음 이제 말씀드릴 음식은 찬 음식입니다. 커피나 음료수 등을 얼음을 넣고 드시는 분들 계시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명 환자에게는 아주 나쁜 영향을 주고 혈류순환을 저해시키기 때문에 이명을 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손발이 평소에 차다, 아랫배가 차다, 추위를 많이 탄다 이런 분들일수록 차가운 음식 또 냉장 음식은 피해 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음식에 이어서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외부 자극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특히 이제 타박이나 손상, 교통사고 이런 것들이 외상성으로 두개부 충격을 유발했을 때 두개골 속에 들어가 있는 달팽이관 입장에서 강한 비틀림과 진동을 느끼게 되고요. 그럼으로써 손상이 더 가중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머리에 어디 부딪히거나 그런 다음에 이명이 생겼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왕왕 계신데요. 침 치료를 통해서 경추 치료와 승모근 치료가 이명의 호전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은 주로 이런 부류의 환자들이십니다. 특히 교통사고나 타박 등에 의해서 턱관절이 어긋난다든지 지속적인 통증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경우에 이 보상성 반응에 의해서 사람은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고착화돼 버리면 이명이 잘 낫지 않습니다. 따라서 타박이나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명이 생기셨을 때는 빠른 시일 내에 한의원을 방문해서 치료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 말씀드릴 외부 자극은 소음이 있겠습니다. 소음에 의한 소음성 이명과 소음성 난청도 존재하지만 소음성 이명 난청이 아니라 하더라도 모든 이명은 소음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시력이 안 좋거나 노안이 있거나 또는 난시, 아폴로 눈병 같은 그 전염병에서도 눈을 치료할 때는 TV나 밝은 화면을 보지 않게 항상 주의를 하죠. 마찬가지로 귀가 소음으로 인해서 질환이 생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리를 듣는 기관인 귀 입장에서 모든 소음은 귀에 피로감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명을 치료하는 환자분들이 1차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소음이 되겠는데 이 부분을 앞서 말씀드린 스마트폰이라든지 헤드셋 같은 소음과도 관련이 있는 내용이지만 이 부분은 뭐 버스, 지하철 이런 큰 소음들이 있죠. 또는 주변에서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 소음에 또는 작업 소음, 공사장에서 일을 하신다든지 또는 청소할 때 청소기를 돌린다든지 하는 모든 부분이 음향기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귀에 소음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말씀드릴 부분은 체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연 운동이 이명에 도움을 주느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운동은 두 가지의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이명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운동을 피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체력적인 저하, 모든 운동은 당일날 기운을 빼는 거죠. 우리가 유산소 운동도 20-30분 이상 달려야 그 이후에 효과가 난다고 하듯이 기운이 떨어지고 나서 내 몸을 혹사시킨 다음에 잠을 잘 때 세포 재건을 거쳐서 그 다음날 알도 배기고 혈관도 늘어나고 폐활량도 늘고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일날은 이명 치료를 방해할 만큼의 체력 소진을 보이기 때문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측면은 어떤 측면이냐면 평상시에는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겠죠. 즉 이명 치료하고 있는 중이 아니라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지속적이고 일주일에 3-4회 이상 반복된다면 그것의 장기적인 효과로 어떤 근력의 향상과 혈류순환 개선, 체온의 증가 등이 이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자, 이명 치료를 하시는 분들 운동을 안 하시는 게 좋겠고요. 운동의 측면에는 한 가지가 좀 더 있는데 진동을 주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외상이 좋지 않다고 한 것처럼 러닝을 하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면서 힘을 주거나 했을 때 이명을 악화시킬 수가 있는데 림프 누액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림프가 너무 강한 두개압에 의해서 달팽이관에
림프액이 이제 통과하는 부위가 터지면서 림프액이 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이명과 어지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중 운동도 조금 조심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다음은 외상 운동 이런 것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코 풀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코를 세게 풀게 되면 이관이 있죠. 이관을 통해서 압력이 작용하게 되고 그것이 고막과 달팽이관이 만나는 이소골 부위에 압력을 증가하게 되면서 압착 효과를 내게 됩니다. 그것이 이명을 심하게 해서 나는 코 풀고 나서 이명이 심해졌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는 평상시에 턱관절 장애가 있어서 턱의 움직임이 와우 쪽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그것이 2차적으로 달팽이관의 이명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런 압력이 가해지는 부분이 또한 이명의 악화 인자이기 때문에 코 푸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코 풀 때 양쪽을 교대로 푸는 것을 이제 권장하잖아요. 그런 것도 결국은 이관을 통한 고막 압력의 증가를 막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코 풀 때 주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과음은 어떤 영향을 주느냐?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특히 도수가 높은 술, 또 반복적인 음주 등이 나쁜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이 달팽이관에는 안에 혈관이 있죠. 그 혈관 안에 그 흐르는 혈액이 간에 들어온 알코올 등의 영향으로, 독소 이런 것의 영향으로 독성이 제거되지 않은 채 혈액이 오염되어 있다면 당연히 이명이 심해지겠죠. 내 몸을 그 순환하고 나서 나간 흔적으로 숙취로 두통을 느끼는 것처럼 뇌의 일부인 이 달팽이관 안에 있는 혈관 속에도 압력이 증가했다 빠져나가면서 손상을 줄 수 있겠습니다. 이런 독성 반응과 혈관 압력 반응에 의해서 이명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주셔야 되고요. 보편적으로 저희 그 한의원에 오셨던 우리 소리청에 내원하셨던 환자분들 중에 대략 5% 정도는 담배의 영향을 받으십니다. 물론 이제 담배가 식재 흡연에 의해서 폐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위장으로도 녹아들기 때문에 폐와 위장의 혈관으로 흡수된 니코틴과 타르가 2차적으로 이 혈관에 침착되면서 영향을 준다는 이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신경계에 신경 흥분과 관련돼서 영향을 준다는 이론 등등이 있습니다만 어느 쪽의 루트인지는 불명확하더라도 담배 피우시는 인구의 5% 정도는 이명이 심해지시기 때문에 흡연량은 좀 줄이시는 것이 또 좋겠습니다. 과음과 함께 가장 나쁜 세 가지 중에 2개가 남았는데 그 하나는 스트레스입니다. 모든 질환의 60, 70%는 스트레스성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명 환자도 스트레스에 의한 유발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한방에서는 7정이라고 합니다. 7개의 감정, 희노애락 이렇게 4개로 나누기도 하지만 희노우사 비공경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한문으로 여러 가지의 감정 상태를 이제 설명을 하지요. 그 감정이 평균적인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더 활발하고 과도하게 작용했을 때 뇌에서는 그런 관계된 신경 전달 물질이 왈칵왈칵 나오게 되죠.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 신경을 혹사하게 되고 그것이 청신경과 정전신경에도 영향을 주면서 이명이나 어지럼증 등 또는 난청까지도 유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흥분 상태, 감정의 동요 등이 이명을 악화시키기도 하고 또는 유발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을 과감히 조절하셔야 되고요. 저희 마네TV에 나오는 수면 조절, 다몽증 치료의 영역에서도 보면 화해와 용서를 통해서 자기 전에 감정적인 부분을 다운시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또한 이명에도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런 스트레스 조절이 마음대로 되지 않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항상 생기는 문제를 본인 스스로만 조절한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만 내가 갖고 있는 난치병 질환인 이명의 치료를 위해서는 릴렉스 그리고 화해 용서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여러분들 이제 감기약 같은 거 양약 같은 거 드시잖아요. 그러면 과거에는 봉투 속에 이렇게 아주 깨알같이 적힌 주의사항, 금기사항 이렇게 들어있었습니다. 그걸 봐야만 복용 시 부작용의 이명이 이제 있는 경우를 찾을 수가 있었는데 근래에는 인터넷 환경이 좋아지고 인터넷 정보가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포탈에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 그 약의 주의사항, 부작용 등등등을 이제 검색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전체 약의 상당수가 부작용으로 이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화학약품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석유화합물이잖아요. 모든 양의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석유화합물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그것이 면역을 억제시키고 하는 부분이 이명을
악화시키거나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드시는 감기약이나 흔히 드시는 약의 부작용에 이명이 기재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그런 것이 기재되어 있다면 한약의 복용과 함께 컨트롤이 될 수 있는 부분인지 확인하셔서 복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원인들이 이명의 악화인자인 것처럼 아주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하게 되고 한방에서는 그 원인별로 이제 이명의 치료를 달리해서 근본 치료를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자세한 원인 점검, 이명을 악화시킬 수 있는 원인을 피해가면서 이명을 정복하실 수 있도록 기원 드리고요. 오늘은 이명 환자들이 꼭 피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